죽어가는데 비타민 D 검사 해도 너무한 장난질. 이게 과연 어떤 기사의 제목일까요? 충격적이게도 KBS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발표에 대한 내용을 실는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비타민 D 수치부터 갑상선 기능, 류마티스 인자 검사까지 불필요한 검사로 해석되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한림대 병원에서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이죠. 일반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들 약 6,000명이 넘는 인원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임종 전 일주일 동안 받은 검사가 2015년 기준 16.6건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혈액 채취 같은 검사를 적어도 매일 2번 넘게 받은 셈입니다. 임종을 이미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체열, 즉 혈액 검사를 평균 2번이나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혈액 검사 항목에 비타민 D 검사, 갑상선 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와 같은 불필요한 일반인들이 봐도 정말 이거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무슨 의미가 싶을까 하는 검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환자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뭔가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 수치의 변화들을 알기 위한 연구 목적이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관례대로 하던 대로 의료 수가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영방송인 KBS에서조차도 불필요한 의료비가 오르는 현상도 발생한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로 임종 직전까지 항생제 주사, 슈퍼박테리아만 키운다 라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서 임종한 환자의 82%에서 다제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배양됐습니다. 이는 경북대 병원에서 임종 전 약 1,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무려 84%가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그 중에 64%는 아무런 무의미한, 즉 불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항생제는 오남용을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이미 지정한 약물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아이들이 감기만 걸려도 동네 병원만 가도 지금도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게 항생제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성이 생겨서 슈퍼박테리아가 생겨서 결국에는 임종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될 상황을 격리된 채 홀로 쓸쓸히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성균이 생기면서 이제 병원 내에서는 격리실로 환자를 격리시키게 됩니다. 격리된 채 혼자 고립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이제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할 때 의료 소송이 두려워서 뭔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퇴원이나 검사를 멈추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명치료 중단과 그리고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고찰, 즉 철학적인 가치관을 세우기 전에 병원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연장시켜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급성질환, 즉
교통사고가 났을 때나 아니면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뇌졸중, 뇌경색, 이러한 골든타임 때 살릴 수 있는 의학기술이 발달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고통 없이 정말 통증에서 벗어나서 자연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게 하는 게 현재의 의학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일반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죽음을 앞둔 암 환자나 자연사를 앞둔 환자에게 이런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데, 하물며 그냥 현재 예방 목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아니면 치료하고 치유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불필요한 검사들이 생길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앞에서 언급한 비타민 D 검사, 갑상선 검사, 관절염 검사, 골밀도 검사,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언론들은 각종 건강기능식품들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착각을 주게끔 판매를 합니다. 동시에 화면 한쪽에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문구를 주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즉 확인이 안 됐다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 유튜브에서 건강 정보를 그렇게 떠들어대는 의사 약사들은 이러한 뉴스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영양제가 좋다, 건강기능식품이 좋다, 단백질, 프로틴, 물질이 좋다.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좋다라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결국에는 살아있는 물질, 채소과일식을 했을 때 고통 없이 내 죽음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유일한 방법, 이거를 했다는 것은 평소에도 큰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이어트 보좌관 예방원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해당 자료 영상들의 뉴스들을 꼭 한 번씩은 찾아보셔서 현재 이 병원 의료 시스템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내가 사고사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명치료를 과연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의 비중만 늘려도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림프 시스템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정말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이별을 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